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양극화, 특히 경제적인 양극화는 요즘 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양극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의 과다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저희 사회에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체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통계 자료들이 요즘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조금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주변을 봐도 뭐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비싼 레스토랑, 비싼 식당 이런 곳에도 사람이 붐비고요. 또 뭐 편의점에 저가 음식들 아니면은 저가 카페, 저가로 파는 카페 이런 곳에도 사람들이 몰리죠. 즉 소비가 아예 비싸거나 아예 값싸거나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저희 사회가 경제적인 양극화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는 걸 현실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양극화가 가장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풀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가 상승합니다. 두 번째,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또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자산을 작게 가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산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 즉, 뭐 어떤 사람이 설렁탕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원래 15,000원 하던 것이 2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물가가 밥상머리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던 15,000원짜리 설렁탕이 2만 원이 된다면 저소득층에겐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치게 되는데요. 즉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고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 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 상승은 어떨까요? 주로 고소득층, 즉 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들은 자산 상승에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산을 많이 가지지 않은 계층들은 자산 상승에 아주 소외를 받게 됩니다. 즉,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고통을 받고 자산 상승으로 인해 고소득층이 혜택을 봅니다. 즉,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은 자산가와 자산을 가지 못한 사람 간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시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M2 통화량 또한 그 증가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저희 같은 2030 세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저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개 개인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2030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막대한 돈이 뿌려지면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2030 세대는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나는 소비를 통제하고 즉 금융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자산이 상승하는 곳에 올라타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는 돈 욕심이 없다. 나는 뭐 부유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큰 욕심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뭐 그러면은 뭐 인생을 즐기는 것 또한 그 본인의 선택과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윤택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극화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산 상승에 올라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내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의 자산이 1년간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내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10% 벌었다. 이런 것 말고 나의 전체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이 1년에 몇 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 명의 개인에게도 재무상태표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이 얼마이며 자산과 부채는 얼마이고 나의 자산 또는 순자산이 1년간 몇 퍼센트 증가했으며 앞으로 몇 퍼센트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또는 목표로 한다 라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자산은 일정한 상승률을 통해 복리의 마법을 누린다면 먼 미래에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상승률이 적용되는 자산은 내 자산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산의 전체 포트폴리오란 내가 단순히 투자한 주식 계좌의 얼마 이것 말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거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가 뺀 순자산 가액, 거기에 뭐 나의 주식이나 예금이나 뭐 다른 투자 상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총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고 나의 자산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항상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연말이 되었는데요. 연말이 돼서 주변을 둘러보면 꽤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요즘 호텔의 최고가 케이크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50만 원 케이크를 선뜻 아무렇지도 않게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한 50만 원짜리 케이크가 아니더라도 20만 원 정도 하는 호텔 케이크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결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편의점 같은 곳에 가보면 5천원짜리 케이크도 많고 4천원짜리 케이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연말에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파티 분위기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20만원짜리 케이크를 먹는다고 행복하고 4천원짜리 케이크를 먹는다고 불행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20만원짜리 케이크를 살 수 있음에도 4천원짜리 케이크를 먹는 것과 20만원짜리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도 4천원짜리 케이크를 먹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또한 다른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20만원짜리 케이크를 먹는다고 행복하고 4천원짜리 케이크를 먹는다고 불행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만원짜리 케이크를 굳이 사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모아서 뭐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미래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거는 행복과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하고 있었어요. 요즘과 같은 시대일수록 미래의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일정 수준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 공부가 꼭 필요하고 자산이 양극화되는 사회 속에서는 어느 정도 자산 상승분에 올라탈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것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낭만이 존재하고 배려가 존재하고 따뜻함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상적으로 저희 사회는 많은 것들이 금전적인 가치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위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것과 현상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금전적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우리 사회에서 생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 공부와 금융 공부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 상승에 올라타려는 노력은 생존과 직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요즘 따라 한 번씩 조급함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저의 생각도 정리되고 조급함도 조금 가라앉기는 합니다. 저희 모두 부유하게 살아가고 싶고 자산 상승에 올라타고 싶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안주하지도 말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먼 미래에는 아니면은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